오늘은 고려 말 격동의 시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가족 같은 사이였던 두 영웅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나가던 무신 이성계는 왜 자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최영을 처단해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316년 고려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최영은 아버지의 유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며 자랐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최영은 건장한 체격을 지녔고 남다른 완력의 소유자였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부터 최영은 무예를 익히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16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응서의 기회를 잃자 최영은 과감하게 무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당시 문신이 되는 것이 더 출세의 지름길이었지만 최영은 자신의 적성을 따랐던 거죠. 그로부터 19년 뒤인 1335년 동북면에서 이성계가 태어났죠. 이성계의 가문은 원나라에 투항했다가 다시 고려로 돌아온 이력이 있는 변방의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무예 실력을 보여줬고 특히 말타기와 활쏘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하는데요. 최영은 37세 때인 1352년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며 공민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됩니다. 당시 반란군들이 궁궐로 쳐들어왔을 때 최영은 단 몇 명의 병사만으로 이들을 물리쳤다고 하네요. 이후 원나라의 요청으로 파병된 고려군을 이끌고 무려 27번의 전투에서 전승을 거두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죠. 전장에서 최영은 언제나 선봉에 섰고 후퇴하는 병사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1362년 1월 18일 홍건적의 2차 고려 침공 당시에 최영과 이성계는 처음으로 함께 전장에 섰습니다. 당시 수도 개경이 홍건적에게 함락당한 상황이었죠. 27세였던 이성계는 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최영과 함께 개경을 점령한 홍건적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성계는 선봉에 서서 성벽에 먼저 올라 적을 크게 무찔렀다고 하네요. 최영은 젊은 이성계의 뛰어난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성계의 지휘 능력과 전술적 판단력은 최영의 눈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1374년 제주도의 목호에 난을 진압하러 간 사이 공민왕이 시해되는 비극이 벌어졌고 최영은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최영에게 공민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닌 은인이었기 때문이죠. 이후 우왕 시절에도 최영은 변함없는 충성을 보였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홍산대첩을 이끌어 왜구를 물리쳤죠. 당시 최영은 재상의 자리까지 제안받았지만 왜구를 물리치는 게 우선이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최영의 명성은 적군인 왜구들 사이에서도 자자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머리가 하얗게 센 최만호뿐이다 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죠. 이성계 역시 최영의 든든한 전우가 되어 함께 고려를 지켜냈습니다. 한 번은 해풍군 전투에서 최영이 왜구에게 포위됐을 때 이성계가 기병대를 이끌고 달려와 구해주기도 했죠. 특히 1380년 황산대첩에서 이성계가 대승을 거두자 최영은 그의 손을 잡고 고려가 다시 일어난 것은 이번 전투 덕분이라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영은 이성계를 나라의 기둥이라고 부르며 신뢰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밀함은 평소 생활에서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최영이 이성계에게 내가 국수를 준비할 테니 그대는 고기 반찬을 준비하시오 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1388년 최영과 이성계는 함께 권문세족 숙청에도 성공했죠. 하지만 바로 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고려의 영토였던 천령 이북의 반환을 요구하자 최영은 강경하게 요동 정벌을 주장했죠. 최영은 차라리 싸워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의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첫째, 서국이 대국을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왜구의 침입이 우려된다. 넷째, 장마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성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왕은 고심 끝에 최영의 의견을 따라 요동 정벌을 결정했고 이성계는 마지못해 출정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왕이 최영을 곁에 남겨두기를 원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됐습니다. 사실 우왕은 공민왕이 시해된 트라우마 때문에 최영을 떠나보내기 싫었던 것이죠. 위화도에 도착한 이성계는 장마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회군을 요청했지만 최영과 우왕은 이를 거절했죠. 오히려 이성계를 질책하며 전진을 독촉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결심한 후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했고 최영은 체포되어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이성계는 이러한 사변은 내 본심이 아닙니다라며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라는 작별 인사를 남겼다고 하죠. 이 말 속에는 한때 전우였던 최영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을까요? 1388년 12월 유배지에서 72세의 나이로 최영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영은 죽기 직전 내게 사사로운 욕심이 있었다면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동안 최영의 무덤에는 풀이 자라지 않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이를 두고 최영의 청렴결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패자였던 최영의 강직함과 충성심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 같은 사이였던 두 영웅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말선초 시대의 혼란 속에서 각자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고려 최후의 두 영웅이었던 이성계와 최영에 대한 에피소드였습니다.